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시도 끝에 오늘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세계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미국 없이는 유럽이 아무것도 아니라며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그린란드 평화위원회, 유럽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도 비판을 퍼부으며 둘 다를 인용하자면 멍청하다고 불렀습니다. 1월 22일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예고됐고 트럼프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급히 모스크바로 출발 중입니다. 비트코프는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모두 고통받고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회담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다보스에서는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인들이 협상하고 모스크바에서는 비트코프가 푸틴과 협상하며 필요하면 원격으로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모욕했는데 그는 미국이 없으면 그들 모두는 한 방에 짓밟힐 수 있는 약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 그린란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음 한 조각만 원한다고 했고 미국이 없으면 그 섬이 러시아와 중국에 점령당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돌려줬다는 얘기를 지어냈지만 그것이 어리석었고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핵심 발언을 하자 증시가 곧 진정됐습니다. 트럼프는 군사력 없이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그에게 섬을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이미 그린란드에 관한 어떤 예비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시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무기로 전자기기를 무력화하고 군인들을 마비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방송에서 다보스에서 있었던 이 미친 하루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두 번째 시도 끝에 다보스에 도착해 여러 스캔들과 프로토콜 위반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매우 약한 동맹이라며 미국에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은 문제가 많은 대륙이 되었고 어떤 곳들은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 문제는 논쟁할 수 있지만 반박할 근거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곳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는 유럽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유럽을 사랑하지만 유럽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정부 지출,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 그리고 끝없는 해외 수입에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쌓아온 문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강한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그 후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하니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의 대부분을 그린란드에 할애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곧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만난다고 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만남은 1월 22일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유럽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길 원한다고 확신하며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실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바란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예전에 트럼프는 자신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었죠.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잘 지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단지 유럽을 돕는 것뿐이라고 말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한 트럼프의 핵심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나는 푸틴이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젤렌스키도 협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그와 만난다. 그는 이 방에 있을 수 있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젤렌스키는 이 방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제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 후 키예프에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키예프의 60%는 이틀째 정전,
33%는 난방이 없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1월 22일 다보스에서 만날 예정이며 이는 비트코바와 쿠슈나르가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기 전입니다. 트럼프 인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지원 중입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푸틴은 이미 끝냈을 것이고 카말라나 조가 당선됐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푸틴과 젤렌스키가 함께 모여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멍청한 겁니다. 둘 다 해당돼요. 제가 그들이 멍청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멍청한 겁니다. 누구를 모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1월 22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유럽 지도자들의 만남이 확정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 논리를 세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이번 주 파리에서 열자고 제안한 G7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마크롱은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 동시 초청을 제안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제안은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을 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크롱은 이제 푸틴, 젤렌스키, 유럽 지도자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한자리에 모아서 드디어 앉아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형식의 만남은 없을 것이고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다보스에서 트럼프, 젤렌스키, 유럽 지도자들이 회담을 하고 동시에 모스크바에서는 푸틴과 트럼프 특사 비트코프, 쿠슈너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두 사람인 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미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평행하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비트코프가 오늘 푸틴이 20개 항목의 평화 계획에 동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은 제가 말한 방식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보스와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협상이 진행되며 이를 전화로 조건부 동기화해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협상에서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보스 정상회의에서 스티븐 비트코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공격해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이 전기와 난방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푸틴이 평화협상에 관심 있다고 보십니까? 스티븐 비트코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해설 없이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이라 서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모두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고통받고 그곳은 춥고 난방도 없어 매우 힘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평화협정이 해결해 줍니다. 이제 방송 두 번째 부분과 트럼프의 그린란드 연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자주 교류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가짜 역사로 영토 점령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배운 듯합니다. 트럼프는 군사력으로 그린란드를 점령할 계획은 없지만 그린란드는 미국에 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트럼프는 이미 그린란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예비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8개 유럽 국가에 대한 약속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키려 얼음 조각을 원하지만 그들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요구한 적 없으며 2차 세계대전 후 이 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라고 하면 감사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기억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획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얼음 땅은 미국만이 보호할 수 있으며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공화당원이 트럼프의 섬 획득에 반대하자 트럼프는 그린란드 획득에 군사력을 쓸 생각이나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군사력은 무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합의의 연관성을 암시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동맹의 이점을 언급한 뒤
하지만 지금은 단지 얼음 한 조각만 원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이상한 발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의 식민지 과거와 직접적인 평행선을 그으며 미국도 한때 유럽이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영토를 점령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여러 영토를 획득해왔고 많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일부는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부와 광대한 땅을 가졌습니다. 네, 트럼프는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셈인데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그린란드를 지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는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지요. 오늘 제 텔레그램 채널에 쓴 것처럼 돌려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린란드가 미국에 속했거나 미국에 점령당한 적이 있나요? 네, 1941년 미국인들은 미국 주재 덴마크 대사와 합의해 그 섬 방위를 맡았습니다. 전쟁 후 그들은 그 섬을 1억 달러에 사려 했지만 덴마크가 거절했습니다. 1951년 덴마크와 미국은 미국 군대가 그 섬에 제한 없이 주둔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좋아하는 것처럼, 예전에 푸틴이 좋아했던 것처럼 더 깊이 파고들면 10세기의 그린란드에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정착지가 생겼고 300년 후 이 지역은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19세기 초 이 섬은 덴마크로 넘어갔으며 이전엔 노르웨이와 함께 통치했습니다. 그해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공식 편입되어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치권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간단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돌려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그 책임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실 1951년에 덴마크와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린란드 영토를 방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기 미국은 그린란드에 있던 10개가 넘는 자국 군사기지를 스스로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덴마크가 아닌 미국이 철수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 중 그린란드를 여러 번 아이슬란드로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 바이든이 국가 이름을 혼동했을 때 트럼프 자신이 그것이 지정 능력 저하의 징후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그곳이 그린란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라고 하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 평화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인용문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유럽인들이 나를 좋아했어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나토와의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함께하지만 그들도 우리 필요할 때 함께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전화해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슬란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이 아이슬란드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돈이 들게 했지만 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비하면 그건 작은 일입니다. 이것이 동맹국의 연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동맹국에 소리치고 떠났습니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없이는 스위스는 스위스가 아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